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생시민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한국은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혈통주의 즉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인이어야 아이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얻는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출생시민권, 즉 태어난 나라에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 제도를 가진 나라도 있습니다. 현재 출생시민권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33개국과 2개의 특별 지역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탄자니아 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나라들 대부분이 북미와 남미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유럽 식민지 시대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땅의 정착민을 늘리기 위해 이민자에게 더 관대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생시민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대사관 직원의 자녀는 출생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시민권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제도는 태어난 아이에게 법적 보호와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추방의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가진 나라로 이주하거나 출산을 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앵커 베이비, 즉 외국인 부모가 아이를 통해 시민권을 얻으려는 행위를 비판하며 출생시민권이 기존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출산 관광이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단속 방법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처럼 혈통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이의 시민권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아이는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 이런 제도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생시민권과 혈통주의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고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